또 다른 방법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깔려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교재는 460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는 883 남일전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거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교재 없는 거 풀 거잖아요. 그래서 교재 없는 거 풀 때는 제가 메일 보내드린 거 있죠.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라고. 예,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88회라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 찾아보시면. 예, 없는 분은 그냥 그 교육용에다가 883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요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 보내드린 거. 그거 안 깔려 계신 분들은 다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3교시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답안 있는데 답안은 수업 시간에 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땐 보셔도 됩니다. 3교시에 들어가시면 여기 텍스라고 있거든요. 내일 한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시험장 가시면 USB에 요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가 돼요.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떠요. 그 다음에 수험번호하고 요런 거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처음 들어가면 여기 설치는 이렇게라고 있거든요. 예. 설치는 이렇게 한글 파일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수험 번호에다가는 211111. 예, 이거 개수 생각 안 하고 그냥 1만 냅다 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2 치고 1만 계속 쳐요. 그 다음에 이름 치고 그 다음에 설치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렇게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형, B형 있는데 요건 시험 때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희는 A형으로 할 건데 B형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5, 2, 3, 7 치면 똑같아요. 화면은.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떠요. 우리 이론 풀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 적적. 조회는 요 밑에다 뭐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네, 6번. 6번은 요 밑에다가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 15개는 여기에다가 찍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어렵진 않죠?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실 때 컴퓨터용 사인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이게 똑같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USB 받으면 설치하고 마지막에 여기 답안 저장 있잖아요. 요거 누르고 USB 주고 나오시면 돼요. 요거는 내일 한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지금 프로그램이 몇 번이냐 883이잖아요. 네, 883으로 해서 또 입력하세요. 그래서 12시 35분까지 시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것 좀 할게요. 뭐냐 저 신호 확인. 아 참고로 시험지 먼저 줘요. 시험지를 먼저 줘요. 시험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래서 감독관마다 달라요. 감독관 잘 만나면 시험지 주자마자 풀어도 되고 감독관 잘못 만나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촉박해질 수도 있고 이건 복불복 개념이라 딱 이렇다라고 설명은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거는 제가 수시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883에서 12시 35분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일까지가 아니라 내일부터 풀 거는 혹시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내일부터 풀 거는 그냥 기출문제 있는 거 있죠. 요거 그냥 프린트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나오시는 분은 내일이 이제 87회 풀 거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받아가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못 나오신 분은 여기 87회 A형 저희는 일단 A형만 풀 거예요. 그리고 A형과 B형의 차이는 이론 순서만 다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론 순서만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텍스 있죠. 네,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은 USB에 요거 딱 두 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텍스 더블 클릭하시면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요번 주 목표는 몇 점이라 그랬어요? 50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50점 넘었으면 수업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종 목표는 당연히 몇 점을 넘어야 돼요? 70점. 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나으면 됐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면
좀 운도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험장 가셔서 합격을 하시려면 우리 이론 있잖아요. 네, 이론에서 찍은 거에서 몇 개 정도 맞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확률이 좀 올라가지. 100%내 실력 가지고만 붙기에는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계도 하다 보면은 그냥 우연치 않게 요거인 것 같아. 그래서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는 시험에서 나와 주셔야 좀 여유 있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나오시는 분들 교재는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면 교재 이제 전산회계 1급 끝났으니까 놓고 다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세무를 하긴 할 건데 아직 두 분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오실 거고 한 분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까지 교재 다 갖고 가시면 그때 할 건데 한 이틀 정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좀 미리 해놔야 뒤에 가서 할 게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8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이걸 정하셔야 돼요. 뭐 정하셔야 되냐면 이론 먼저 풀 건지 실기 먼저 풀 건지 정해서 난 이론부터 풀 거야. 그러면 무조건 연습할 때마다 이론 먼저 푸시고 나는 실기 먼저 풀 거야. 그러면 실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틀린 거 있죠. 찍어서 맞춘 거하고 틀린 거는 꼭 복습하시고 내가 정확하게 풀어서 맞췄어. 그럼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다음에 나와도 또 맞추거든요.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실수했던 거 또 실수하고 틀렸던 거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건 좀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시면 1번의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토지 600. 그 다음에 반은 남이 발행한 수표 받았죠?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 350. 그 다음에 어음은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뭐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판매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미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날짜하고 숫자 나오면 분개하셔야 됩니다. 투자부동 아이고 제가 여기 토지라고 썼나요? 이런 바보. 투자부동산 맞아요. 왜냐면 거기에 비업무용이잖아요. 네. 토지가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용이요? 업무용.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이 되려면 비업무용이나 무슨 용이요? 투자용. 이렇게 나오면은 투자부동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시세 차익. 이것도 분개해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했대요. 단기 매매증권 200.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살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220.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2번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정가치는 주당 21,000원이 됐대요. 얼마가 됐대요? 21,000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200만원이 210만원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올라간 거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결산 때 맞추는 걸 뭐라 그래요?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 평가 이익.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분개를 할 수 있으면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일단 요거는 전산회계 2급에 많이 나오는데 토지와 이거 그때 밑줄만 쳤었을 거예요. 아마 교재에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토지는 안 없어져서 안 하는 거고 감가라는 게 뭐냐면 가격이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건 없어질 거잖아요. 맞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치가 뭐 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우리 자동차 타면 탈수록 일반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네, 근데 요즘에 중고차는
얼마 안 된 거는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대요. 새 차보다. 왜요? 차가 출고가 안 돼서. 어떤 차 막 내가 지금 사고 싶어도 신청해 놓으면 6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특이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가치가 뭐 돼요? 떨어지죠. 쓰면 쓸수록. 그걸 이제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게 감가상각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완성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거든요. 투자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그래서 이쪽에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공장 생산 설비하면 얘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장치요? 기계장치. 기계장치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하죠? 떨어지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무형자산입니다. 우리 무형자산은 식별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근데 이거 장난쳐 놓은 거라 4번 어렵습니다. 일단 정답 3번이에요. 일단 1번 영어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맞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체계적. 지문에 체계적, 합리적 나오면 감가상각이에요. 제가 아까 무형자산 감가상각 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맞아요. 그래서 저기 비용으로 배분이 감가상각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찍기밖에 안 돼요. 왜냐면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화폐성 자산이라고 보이세요? 이게 아니고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화폐 가치로 얼마야 이걸 책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면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웠죠? 몇 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20년.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대손충당금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그래서 얘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일단 요 문구를 읽고 아 이거는 판관비하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우리 손익계산서 안에 뭐뭐 들어가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그냥 여길 가세요. 여기 정기분 뭐요? 손익계산서 누르세요. 여기 우측에 여기 공식이에요. 네. 그럼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 계산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이익.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구조 안 외웠잖아요. 왜 안 외웠냐면 저기 들어가면 있어요. 원래는 여기까지는 외워주시면 좋기는 해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여기까지는 외우고 계시면 좀 편하긴 한데 난 잘 안 외워져. 그러면 그냥 위치를 기억하세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 나오면 얘 쓰는 거예요. 대손상각비. 그래서 얘는 어디라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우리 기타의 대손상각비 있었잖아요. 얘는 매출채권이 뭐일 때요? 아닐 때. 그래서 지문에 대여금하고 뭐 나오면은요? 미수금 나오면 기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디라고요? 영업의 비용.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차기의 2월.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결산 때 한 2번 정도 적어드렸었는데 우리 마감한다 그랬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기로 2월. 그래서 거기 차기의 2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 찾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익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 얼마다? 빵.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자산 뭐예요? 3번이죠? 개발비. 왜냐면 우리 무형자산 때 이거 외웠잖아요. 개발비는 무슨 자산? 무형자산. 연구비 및
병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제가 맨날 암기하라고 설명드린 게 뭐냐면 외웠다 그래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처음에 외워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대입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외우는 건 그냥 솔직히 외우기만 한 거잖아요. 얘가 뭔지 모르고. 그럼 문제 풀다 보면은 아 요게 요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걸 이때 쓰는 거구나. 이게 조금씩 전복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갖고 늘리는 거지. 꼭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 보기 전날 열심히 외워. 그러면 외워도 그 다음날 시험 때 이게 매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외워두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게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이거 나오면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여기 가서 쳐요. 1번에 투자부동산 밑에다가 183번 쓰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임차보증금 밑에다가 232번. 그 다음에 3번에 임차권리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패스. 4번에 전세권은 233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번호를 쓰세요. 뭐를 쓰시라고요? 번호. 그래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거 물어봤죠? 네, 이게 번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작은 거 먼저 씁니다. 몇 번이 가장 작아요? 183번.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컨트롤 F로 찾아서 번호를 하나씩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도 여기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8번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 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눌러서 요 안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나와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2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급, 4번에 보시면 감자차익 있죠? 얘네 다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정답 2개예요. 제조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죠. 정답은 1번, 2번. 1번 선택해도 맞고 2번 선택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소비액하고 원재료 운반 차량 처분 손실. 왜냐면 우리 원가에 3요소 있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 그랬죠. 그래서 원재료 요거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운반 차량 처분 손실. 이게 뭐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900번 때 나와요. 몇 번 때 나온다고요? 900번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1번하고 2번 두 개가 다 답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번 10번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구하는 거라 그랬죠? 10번이 단기총 제조원가였었죠? 예, 그래서 10번은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두 정답 처리하시고, 단기총 제조원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그 다음 뭐요?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 기초원재료 더하기 단기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10, 단기가 50, 기말이 10 해서 50이에요. 그래서 재료비 50, 노무비 350. 그 다음에 간접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원재료비 50 더하기 350 곱하기 몇 프로요? 20%. 그러면 8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80. 그래서 정답은 480. 이런 거는 꼭 공식 한 번씩 더 적어 보시고 거기에다가 대입하는 연습 꼭 하세요.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공식을 안 외워서 아니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못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계산은 암산으로 하지 마시고 뭘로 하시라고요? 계산기로.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어렵습니다. 이거 시험장 가시면 찍기밖에 안 될 거예요.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직접인지 간접인지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원가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공부하지 마시고 딴 거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기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배부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은 나눠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인지 간접인지 제일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간접 원가를 뭐를 기준으로 나눌 건지를 정하려면 이 간접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준 정하고 나누고인데 이거 내신 분 나쁜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가 요렇게 됩니다. 한 3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12번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1번 보시면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세무 연습할 때 또 얘기하긴 할 겁니다. 이거는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 좀 더 많이 나왔던 건데 우리 공식 외우라 그랬죠. 밑에는 수량이에요. 위에는 원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라 그랬잖아요. 요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해요? 따로 계산해요? 합쳐서 계산하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입선출법은 기초 먼저 완공한다. 맞죠? 네, 1월 1일 거 먼저 완성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해봤잖아요. 뭐는 해봤냐면 재료비는 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 투입해서 구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두 개 구하면 값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차이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같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거 구해봤잖아요. 몇 번. 그러면 구할 때마다 재료비냐 가공비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랐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3번의 정답 4번. 우리 특징 외웠었죠 그때. 그래서 간접세 맞고 무슨 세 아니다? 직접세 아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다. 그래서 1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다.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외우고 계시면 1번은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정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인데 제가 면세 적어드릴 때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불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뭐예요? 완화. 그래서 역진성은 수출이 아니고 뭐예요? 영세가 아니고 면세예요.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무조건 면세라고요? 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역진성은 영세가 아니고 뭐라고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그 다음에 2기 예정.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1기 확정은요. 4월 1일에서 6월 30. 2기 예정은요. 7월 1일에서 9월 30이죠. 그럼 거기 보세요. 중도금 7월 15일 거 있죠. 맞죠? 얼마 있어요? 150. 그 다음에 잔금 9월 30 거 있죠. 얼마요? 150. 그러면 150 150 해서 얼마예요? 300.
정답은 3번. 왜냐면 날짜가 요 안에 것만 되는 거잖아요. 7월부터 몇 월까지요? 9월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에 300입니다. 15번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맞추려고 외웠는데. 무슨 적 기재상 필요적. 그리고 외우실 때 외우실 거면 본인 입맛에 맞춰서 외우지 마세요. 예전에 한번 쓰라 그랬더니 작성 연월일은 날짜, 그 다음에 공급자 상호는 뭐 회사 이름 이런 식으로 본인 입맛에 맞춰서 바꾸시면 안 돼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 왜 이렇게 외우셔야 되냐면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 가셔서는 그냥 내가 알기 쉽게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론 시험은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 시험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번은 수도광열비인데 800번대죠. 그러면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뭐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가셔서 560을 얼마로 고쳐요? 650 고쳤죠?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당기 순이익 2360.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 가서 여기를 2360 고치고,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미처분. 얼마냐면 47335 빵빵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시면 되세요? 네, 재무 상태표 가셔서 여기를 얼마로 고쳐요? 47335 빵빵빵. 차이가 안 뜨죠? 끝. 그 다음에 2번 거래처 등록 가셔서 50001 주한진 캐피탈. 그 다음에 동시 1218 2407 김용수. 그 다음에 50002 주성우 중기 1318 25245 이판술. 되시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511 가셔서 적요 3번 대체 적요 3번 공장 직원 일본 내염 예방 접종비. 아마 많은 회사들이 올해, 특히 올해 저거 많았을 거예요. 뭐가 많았냐면은 코로나 진단비 이런 거 내주는 회사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검사 받으러 갔을 때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왔는데 한 명 걸려서 다 전 직원들이 받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아픈 것도 날짜 맞춰서 아파야 되니까 서글퍼요. 날짜 맞춰서 아프신 분들은 무료로 검사 받고, 날짜 잘못 맞춰서 주변에서 걸리신 분들은 돈 내고 검사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 그다음에 7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월 30일. 몇 월 며칠 가서 보세요. 일반 전표 6월 30 가서 봤더니 낼 게 얼마 있죠? 3,500 있어요. 얼마 있어요? 3,500. 그래서 미지급 세금 3,500.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줬죠? 몇 번대 수수료로 잡으래요? 800번대. 그래서 거기 판관비라고 써 있잖아요. 수수료 비용 35만원. 돈으로 냈어요? 카드로 냈어요? 카드로 냈죠? 미지 급금 3,535만원. 무슨 카드요? BC. 우리 헷갈릴까봐 힌트 많이 줬어요. 신용카드 수수료 옆에 판관비. 판관비면 몇? 8.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가서 봐라? 6월 30. 그래서 힌트는 적게 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월 20일 회사는 기업은행과 당좌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 수표 발행액은 당좌예금 예입액을 초과한 상태이다. 당일 회사는 7월 20일에 주 토지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대금 1,8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대금 갚은 거죠. 미지 급금 얼마요? 1,800. 우리 헷갈리면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7월 며칠이요? 20. 없죠? 그러면 놀리지 마시고 메인 매출 전표 가면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몇 월 며칠이요? 7월 20일. 여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도 없어. 그러면 모두 정답입니다. 날짜 줬는데 둘 다 없어. 그러면 그건 모두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로 토즈 미지급금이고 대변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당좌차월이라 그래요. 무슨 차월이요? 당좌차월. 이거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당좌차월 이거 언제 쓰시는 거냐면 거기 당좌예금 금액을 초과했잖아요. 그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 안에 힌트라고 주긴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좌차월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당좌차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돈 없을 때? 통장에 돈 없을 때. 그래서 만약에 돈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당좌예금이에요. 그 다음에 9월 10일 땅 받았대요. 우리 땅 받은 거 토지 얼마요? 4천만 원. 그리고 요번 주에 한 번 적어 드렸었어요. 공짜로 받는 거 뭐라 그러냐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걸 자산수증이익, 안 갚아도 되는 거 채무면제이익, 그 다음에 불나거나 지진 나면 대손실,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10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수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대손충당금 조회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조회요? 대손충당금 조회. 조회 나오면 여기 가서 보세요. 학계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이제 대손 나왔죠? 그러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이나 뭐요? 미수금. 그래서 지금 미수금 나왔죠?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일단 못 받았으니까 대변의 미수금 200이에요. 봄, 꽃. 왜 대변이냐면 못 받으면 못 받으면 받아야 될 게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합장 가서 10월 12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수금을 찾으시면 안 되고 미수금 밑에 있는 얘를 찾아야 돼요. 무슨 충당금이요? 대손충당금. 왜냐면 대손충당금이 부족해요. 네. 그러면 그때 쓰는 게 뭐라고요? 기타. 그냥 대손상각비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얼마요? 120. 정리하시고. 요 문제 은근 잘 나옵니다. 시험 때.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두 가지예요. 오늘 푼 건가 어저께 푼 거에 보면 금액을 줄 때가 있어요. 어저께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래서 금액을 주면은 좋아요.
왜요? 그 금액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학계잔액 시산표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버전은 두 가지예요. 딱. 그 다음에 11월 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대여. 그래서 단기 대여 했으니까 뭐예요? 단기 대여금 1000만원 올진.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했습니다.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정리하시고. 잠시만요. 타임 발행이었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타임 발행이면 뭐예요? 현금.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가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그래서 지금 내가 발행했어요? 남이 발행했어요? 남이 발행했죠? 그래, 그때는 현금이 맞아요. 그 다음에 11월 10일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급여형하고 무슨 형이요? 기여형.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퇴직급여. 여기 무슨 형이죠? 급여형이죠. 그러면 11월 10날 퇴직연금, 운용자산 800. 잠시만요. 직원 퇴직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저기로 가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회. 뭐 하라고요? 조회. 그러면 제가 조회 나오면 어디로 가시라 그랬죠? 조회 나오면 조회 나오면은 학계잔액 시산표로 가세요. 요건 좀 어려워요. 처음 푸는 거라. 그래서 어디로 가시라고요? 11월 10일 들어오시고 11월 10일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뭐 찾냐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저거 찾으세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F 퇴직연금 찾으세요. 그랬더니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있죠? 1000만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나 더 찾아야 돼요. 둘 다 얼마예요? 1000만원이에요. 조회를 하는데 어디 가서 조회하라고요? 학계잔액 시산표. 그래서 가서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나 있느냐. 둘 다 찾아봤더니 얼마 있죠? 1000만원. 근데 왜 찾아야 되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금 주려고 쌓아놓은 거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퇴직금 주려고 뭐 해놓은 거죠?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둘 다 부족할 때는 퇴직급여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근데 둘 다 넉넉하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무슨 부채요? 충당부채 800. 그 다음에 대변에 퇴직연금 무슨 자산이요? 운용자산 800. 그래서 모자르는 건 누가 채워주도록 되어 있어요? 회사가. 참고하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매입 매출 전표. (9월 2일) 매입의 과세 제조여. 차변의 원재료인데요. 500개에 얼마예요? 5만원 하시면 2,500 나와요.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세금 250. 그 다음에 대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배서. 뭔 서요? 배서. 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바드럼이 맞죠? 그래서 바드럼 얼마요? 1000만원 마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1750.
그 다음에 9월 4일. 예상일들의 제주 안 써도 상관없나요? 네, 여기 제주 썼잖아요. 여기 제주 쓰면 다 제주가 걸려요. 네, 써도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적은 거 적은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적은 거 안 적은 거는 틀려요. 마포요? 여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 답에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 250만 원. 그거는 9월 4일 건데요. 아직 안 풀었어요. 답지도 조심하세요. 아니, 그게 9월 2일 거. 예, 그러니까 답지도 조심하라니까요. 예, 걔네 거를 어떻게 믿어요? 주특기가 실수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답지를 볼 거면 거길 보지 말고 기출문제 보내준 걸 보세요. 그게 더 정확해요. 걔네 거보다. 왜냐면 걔네는 그 보내준 거를 옮기는 거라. 여기에다 적는 거예요. 여기에다 뭐요? 마포. 됐죠? 네.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9월 4일 2천만 원짜리인데 900만 원 감가상각해서 1100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매각 대금 얼마죠? 880이죠. 그럼 800에 판 거예요. 맞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그래서 300만 원 뭐요? 손실. 그래서 300만 원 손실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매출의 과세의 민영의 여. 대변의 기계 얼마요? 2천.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노계액 900.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88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8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차변이 300 부족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이거 입력하실 때 위에다가는 800에 80 넣어야 돼요. 왜냐면 세금 80만 원 만들려면 얼마 들어가야 돼요? 800. 그리고 밑에는 요거랑 똑같이. 그리고 이상하신 분들은 본인 입력하신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1일. 내일부터는 이럴 일이 없어요. 내일부터는 기출문제 그대로 풀 거라 이게 옮기다가 에러 많이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구입했죠. 매입의 카과입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구입했잖아요. 푸라엘 전자. 차변의 비품.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178 빵빵빵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시면 나와요. 부가세 포함일 때는 198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198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9만 8천원. 0.1로 해도, 그러니까 1.1 나누기 10 해도 되는데 그건 편하게 하세요. 금액만 나오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간혹가다 뭐 10분의 11, 막 1분의 1.1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답만 맞으면 되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무슨 카드요? PC.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1월 10일 매출의 과세의 동해의 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8월 1일. 몇 월 며칠이요? 8월 1일. 그러면 8월 1일 가는 겁니다. 갔더니 선수금 얼마 있어요? 100만원.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1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아까 선수금 얼마 있었죠?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 1550.
그 다음에 12월 1일에 별표 4개.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은 할 건데 이해 못하시면 넘어가세요. 이거는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간주공급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시든가 아니면 얘 빼고 딴 걸 연습하시던가. 최근 들어서 간혹가다 내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자격증 있는 사람도 못 풀어요, 잘. 왜냐면 이건 좀 구조를 알아야 돼서. 그래서 우리 간주공급에 4가지 있었어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매출의 건별 부진. 대변의 제품 5만원,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8,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58,000원. 일단 적으세요. 못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모르겠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실무하시는 분들도 이 분기 어려워요. 이제 그부터 설명 다 할 거예요. 네. 일단 적으세요. 건별은 아셔야 돼요. 우리 증빙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4가지. 네. 거기 지문에 보면은 이 4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게 건별이에요. 무증빙을 뭐라 그래요? 건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보시면 제품 5만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팔았어요, 거래처한테 줬어요? 거래처한테 줬잖아요. 안 팔았기 때문에 제품 매출을 쓰면 안 돼요. 제품 매출은 제품을 뭐 했을 때만? 팔았을 때만.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안 팔았을 때, 안 팔았을 때. 지금 안 팔고 접대로 줬잖아요. 그 다음에 원가는 일반 전표라 그랬어요. 시가는 무슨 전표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제품은 안 팔았으니까 원가로 가는 거고 세금은 시가로 내야 돼요. 그리고 입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내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안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출제위원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꽤 오래 안 냈었어요. 이 위에는 8만원에 8,000원이에요. 왜요? 세금 얼마 내야 되니까 8,000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오지.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잡고 여기 밑에는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 아까 얼마였죠? 5만원. 아까 저기 몇 번이었어요? 8번. 여기다 그냥 8만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접대비인데 몇 번대 접대비? 800번대. 헷갈리시는 분들은 동영상 보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해 안 되면 연락 주십시오. 근데 이런 분 있어요. 나는 이거 봐도 모르겠다. 이거 빼버리겠다. 괜찮아요. 얘는 진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쉬운 분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크게 2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가끔씩 나와서 어려운 거고 하나는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데 얘는 2개 다예요. 가끔씩도 나오고 뭐 최근에 좀 내긴 했지만 가끔씩도 나오고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맞추라고는 안 해요. 12월 10일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보다. 왜냐면 12월 10일 건 잘 나오거든요. 수입 나오면 몇 가지라 그랬죠? 2가지. 그래서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뭐만 회계 처리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 근데 여기는 장난을 한번 더 쳤어요. 매입의 수입, 거래처는 죄송합니다. 수입 아니에요. 과세. 왜 수입이 아니냐면 맞다, 이게 그 문제구나. 수입이 아닌 이유 뭘까요? 세금 아니요. 세금 있는 것도 맞는데 얘가 없잖아요. 세관이 없어서 수입 아니에요. 수입이 되려면 무조건 거기 상호 있죠? 상호에 인천세관, 김포세관,
서울세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틀렸어요. 왜냐면 지문에 수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쓴 거예요? 수입. 근데 수입이 아닌 이유는 세관이 없어서예요. 뭐가 없어서라고요? 세관이 없어서. 그래서 매입과세의 에이스 역.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47만 원. 왜냐면 매입 시에 부대 비용 원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47,000원. 뭘로 냈어요? 현금. 수입이라고 쓰신 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80%가 수입이라고 썼어요. 근데 수입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왜요? 지문에 수입이라고 줬어. 근데 수입이 아닌 이유는 누가 없어서라고요? 세관이 없어서 수입 아니요. 모두 정답 아니에요. 이거는 과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신 분이 원하는 대로 푼 거예요. 너네들은 수입이라고 줬으니까 뭘로 처리할 거야? 수입이라고 처리할 거야.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내는 사람은.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아마 이거 문제 내신 분 그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기뻐서. 왜요? 이거 다 틀릴 거야. 거의 다 틀렸어요. 진짜. 그 다음에 10월 25일 세금과 공과를 요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차량 운반구로.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10월 25일 가서 얘를 뭘로 고쳐요? 여기를 차량 운반구. 끝. 왜냐면 매입 시에 부대 비용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11월 2일 여기 죄송한데 상환 기간을 2024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상환 기간을 2024년. 그러면 1년보다 넓잖아요. 그러면 무슨 대여금이에요? 장기 대여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 대여금을 뭘로 고쳐요? 장기 대여금. 여기에 있는 단기를 장기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결산. 그래서 1번 수동, 2번 자동, 3번 자동인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험 진짜 잘 내요. 시험 공부를 애매하게 하시면 떨어져도 60점대로 떨어지도록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좀 전에 12월 1일 거하고 12월 10일 거 틀렸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결산까지 어려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50점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50점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이거 안 할래가 돼버려요. 근데 60점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련이 생깁니다. 무슨 미련이 생겨요? 조금 더 하면 붙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면 되게 애매하게 공부하면 69, 68, 67로 떨어져요. 몇 개 차이로요? 하나 차이로.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69점으로 떨어지셨으면 저한테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본인 기분이 제일 안 좋겠지만 전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다음 반을 더 굴려야 되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너무 요즘 편하게 가르쳐 드렸나 그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빡시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 손아귀에 다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줌 때문에 죄송한데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본인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100% 비대면으로 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나은데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외상매입금은 부채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240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0달러 곱하기 1,100 얼마예요? 80원. 그러면 236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얼마 줄었어요? 4만 원.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4만 원 만리상사. 부채가 줄어들면 행복한 거잖아요. 외화, 환산, 뭐요? 이익. 왜 이익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자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대손 누르고 1% 확인하고 쓸데없는 거 지우고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 여기 앞에 꼭 번호 보고 하세요. 500번 때는 기계장치죠? 기계장치에 920.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 또 감가상각 있죠? 못 찾겠으면 컨트롤 F예요. 우리 트럭 뭐라 그러죠? 차량 운반구 210.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되셨죠? 그리고 자동은 연습 좀 하세요. 자동 10개 나오면 8개는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보다 어때요? 쉽잖아요. 그러면 쉬운 거 빨리빨리 해결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려운 거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조회.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누르시고요?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생활화 하십시오. 그 다음에 1번에 계산서 나왔죠? 부가가치세에서 자세히 물어보면 여기에요. 메인 매출장. 그래서 메인 매출장은 주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2번 판매비 및 관리비는 계정 분류예요. 그래서 분류 나오면 월계표. 그 다음에 3번 부가세인데 잠시만요. 이거구나.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합계액. 돈 물어보면 부가세 뭐요? 신고서. 여기에서 3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메인 매출장 가셔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치. 그래서 1월에서 6월. 수치는 받은 거잖아요. 예. 세금계산서 받으면 계산서 받으면 매입이에요. 뭐라고요? 매입. 그래서 매입에 계산서는 뭐라 그랬죠? 면세. 그러면 8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뭐 설명드릴 거냐면 우리 매출하고 매입 있다 그랬잖아요. 뭐하고 뭐 있다 그랬어요? 매출하고 매입.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팔면 매출, 사면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출, 세금계산서 받으면은 뭐요? 매입.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받았잖아요. 계산서. 신용카드도 똑같아요. 신용카드 발행해서 줬대. 그럼 매출. 신용카드 우리 긁으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주잖아요. 그거 받았대. 그러면 뭐예요? 매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받으면 매출, 돈 주면은요 매입. 이렇게라도 구별을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 당시에 냈었던 분이 지금 내는 것 같진 않은데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2번은 6월에서 몇 월이요? 6월. 예, 복리후생비는 22만 1,000원. 네, 여기 현금. 맞죠? 22만 1,000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종종 44만 원이라고 쓰시는 분 있어요. 44만 원이라고 쓰신 분은 요거 확인 안 한 거예요. 44만 원은 무슨 경비예요? 제조 경비. 조심하시고. 3번은 같이 할게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에서 신고서.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 확실히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면 3번은 시험장 갔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1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3월 31일.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요. 맞죠? 여기 눌러주세요. 위에 과표명세. 그럼 여기 얼마라고 있어요? 1200 혹시 뜨나요? 여기 1200. 나와요, 안 나와요? 제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 거하고 데이터 달라요. 1200 안 뜨면 저기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제 거는 지금
그 기출문제 있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안 나오면은 지금 알바생이 옮길 때 얘 빼먹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 일부러 그 데이터로 안 하고 전 일부러 지금 기출문제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 조회 문제는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죠? 왜냐면 시험장 갔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예요. 제 거 보시면 여기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1200. 근데 12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거 물어보면은 여기 과표 명세. 그리고 매입일 때는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매입은 여기 밑에 고정자산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매입일 때는 여기 밑에 보는 거고 여기도 있어요. 참고로. 근데 여기는 카드일 때, 여기는 세금계산서일 때, 요 앞에 있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매출일 때는 여기 눌러야 나와요. 무슨 명세요? 과표 명세.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표 명세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은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어려운 거 내는 거라.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유인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못 받으신 분은 제가 그 보내드린 그 데이터 있잖아요. 네, 기출문제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